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남우동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강연의 주제는 척추협착증 이것만은 기억해라입니다. 자,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짧게 그리고 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흔히들 환자분이 많이들 질문하신 걸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병인지 많이들 물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그림과 글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허리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이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뼈, 인대 여러 조직이 두꺼워지고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해서 다리가 당기고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든 증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정상 척추관에서 보면 신경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에는 신경이 굉장히 좁아져서 뭉쳐 있는 한 덩어리로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면 이런 걷기가 힘든 주 증상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하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 모두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구분해야 될 질환이 없는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말초신경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고령의 환자분들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모두 거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특히 당뇨에는 말초신경염이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무릎 아래만 저린 경우 또 허리에서 내려오는 방사통이 없는 경우 걸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저녁 때 누워있는데 다리가 더 저리다. 이런 경우는 혹시 말초신경염이 아닌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혈액순환장애, 동맥경화증 같은 혈액순환장애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은 또 다리가 저리면 혈액순환장애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특징, 팁을 좀 구분할 수 있는 팁을 말씀을 드리면 혈액순환장애는 오래되시면 피부가 벌써 차갑고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만 걷어봐도 짐작할 수 있는 경우 많고요. 또 이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무릎 아래만 종아리만 통증이 움직이고 걸을 때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자전거를 타보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전거 탈 때 종아리가 아픈데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자전거 탈 때는 방사통이나 종아리 통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히들 질문하신 것이 또 이것인데요. 추간판 탈출증, 흔히들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간판 탈출증은 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수액이 조각이 튀어나와서 신경근 하나만 누르게 되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만약에 심한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저 신경근을 누르는 수액 조각만 제거를 해주면 금방 회복이 되고 작은 수술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훨씬 디스크의 변성을 포함해서 훨씬 고령의 환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물이 모두 신경을 합쳐서 누르는 거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다리 당기는 것보다는 걷지 못하는 주증상이 또 특징이고 수술할 때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보다 넓게 광범위한 그 감압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환자분들의 많은 질문들이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까? 답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도 잘 낫습니다. 약물 치료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좀 모자란 경우 주사 치료 해보셔도 좋고 물리치료 병행하시면 효과 있는 경우 많습니다. 대개는 오랜 세월에 신경이 눌려 있다가 어떤 계기로 신경 주변이 굉장히 붓고 성나는 흔히들 말하는 염증 반응 때문에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하지 말고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해보신 경우에 협착증이 넓어지진 않지만 증상이 많이 완화돼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또 이렇게 흔한 질문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시술로 치료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은. 근데 아쉽게도 죄송하게도 시술이라는 거는 지금 그 이 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경막의 주사 같은 주사요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술이라 하면 해부학적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방사통, 요통과 같은 증상은 호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경 압박된 것, 특히 굉장히 좁아진 협착증에서는 신경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다시 나빠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점은 감안을 하시고 시술해 보셔도 좋고요. 단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배뇨 장애가 있거나 다리에 운동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는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또 오랫동안 눌렸던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술로 하지 마시고 신경을 정확하게 누른 부위를 찾아서 수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데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여러 가지 수술 테크닉을 생각을 먼저 하시겠지만 수술 방법보다는 진단이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경추에서 생긴 것인지 또 흉추에서 생긴 것인지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술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요추에서 이 주병변이 어딘지 정확하게 원인을 판단한 다음에는 일단 보존적 치료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이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